안녕하세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오늘도 학기말 업무로 좀 많이 바쁘신 와중에도 또 이렇게 직접 참여해서 함께 시간을 내주신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경기기계공업고등학교 성원경 선생님께서 또 귀한 강의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점 있거나 또 질문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을 하셔도 좋고 채팅으로 올려주셔도 좋습니다. 그럼 먼저 여기 큰 박수로 우리 화면에 보이시는 선생님들 좀 큰 박수로 좀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생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현재 경기기계공업고등학교에서 항공드론과에서 인공지능과 드론 시스템 구축을 가르치고 있는 성원경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여기 저 연구회에서 세 번째 강의인 것 같아요. 앞에 첫 번째랑 두 번째는 이 많은 선생님들께서 좀 도움이 되고자 좀 인공지능과 다른 과목들이 어떻게 융합될 수 있는지, 또 오픈소스가 아니라 좀 인공지능을 좀 공부한 툴에는 어떤 툴 같은 도구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메이커 프로젝트, 인공지능 교육과 또 메이커 프로젝트 만들기, 이런 교육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융합될 수 있고 어떤 사례가 있는지를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항상 시작하는 제 프로필 먼저 공유해 드리고요. 그래서 저는 원래 수학과 프로그래밍 쪽 학원에서 일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학교에 온 지는 4년 차 되었습니다. 4년 차고 여기 세종과학고와 또 서울시교육청 메이커 스페이스에서 또 다양한 학생들과 메이커 교육을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메이커 교육은 뭐 그냥 이건 제가 구글에서 찾아서 그냥 집어넣은 건데요. 쉽게 말해서 뭐 조립, 비판적 시각 뭐 다양한 것들이 있대요. 근데 뭐 지금은 이제 메이커 교육이 무엇이냐 뭐 이런 교육적 논의를 하자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메이커 교육이 있다라는 것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인공지능 교육입니다. 저희가 이제 인공지능 융합 교육 연구회잖아요. 그래서 인공지능 교육이 이거는 요 도표는 제가 그냥 임의로 분류한 건데요. 뭐 인공지능이 뭐 교육 내용으로서의 인공지능과 교육 도구로서의 인공지능 다양한 분야가 있지만 제가 조금 이렇게 또 요거는 이게 출처를 남겼어야 되는데 출처를 안 남겼는데 이게 아마 교육부 어떤 자료에서 가져온 건데 뭐 인공지능을 이해하는 교육, 또 활용하는 교육, 또 개발 교육, 메이킹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그 중에서 사실 제가 조금 이렇게 연구하고 또 이게 지금 개발하고 있는 분야는 인공지능 개발 교육입니다. 그래서 이 인공지능을 체험과 이해를 넘어서 사실 인공지능 교육이 대다수가 활용과 좀 이해 교육이 많이 있는데 좀 이렇게 개발 쪽은 사실 중등교육에서는 그렇게 많이 보편화돼 있거나 뭐 이렇게 그 교재나 이런 컨텐츠가 많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이게 메이킹 교육이 좀 어렵지만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수준을 이제 좀 이렇게 낮추려고 좀 이렇게 어려운 것들을 좀 쉽게 이렇게 바꾸려고 이게 저는 이 부분에 좀 에너지와 시간과 노력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히 이제 여기까지는 이 앞에 제가 오늘 세 번째로 말씀드렸잖아요. 앞에 두 번에서는 이해와 활용 쪽을 제가 이야기해드렸다면 오늘은 좀 제가 메이저로 하고 있는 개발 쪽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근데 여기 밑에 여기 선생님들 여기 강원 인공지능 학교에서는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일반 중학교나 뭐 그런 인문계 학교에서는 조금은 어려울 수는 있으나 그래도 앞으로의 저는 이 인공지능의 미래 방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듣고 이런 것도 있구나 정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AI 메이커 교육에 주목하고 있고 또 이 분야를 어떻게 보면은 사실 이 분야가 이렇게 많지는 않아서 뭐 좋은 말로 갖다 좀 개척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AI 메이커 교육이냐라고 했을 때 기존에도 이제 메이커 교육도 해보고 또 인공지능 교육도 해봤지만 이 두 개의 시너지가 저는 굉장히 좋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어, 요, 네. 그 혹시 마우스 보이시나요? 네, 마우스는 안 보입니다. 보이나요? 보여요. 그렇군요. 잠시만요. 제가 마우스를 조금 더 커서를 크게 해서 잠시만요. 미리 해놨어야 되는데 약간 좀 더 잘 보이시죠? 네, 잘 보입니다, 네, 선생님. 예. 이걸로 해서 좀 더 포인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이커 교육, 이 메이커 교육 같은 경우는
뭔가 이제 만드는데 사실 학생들에게 뭔가 이렇게 만들자 하면은 만들기가 제한이 되잖아요. 뭐 만들 수 있는 게 뭐 3D 프린트만 이용한다면 그냥 하드웨어 설계만 할 것이고 또 전자회로를 가지고 메이킹을 한다면은 사실 뭐 모터랑 센서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엄청 다양하진 않거든요. 근데 여기서 인공지능의 AI 교육에서 제공하는 그런 인공지능 모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 메이커 교육에 합해진다면 어떤 작품의 다양성과 또 작품이 가질 수 있는 기술력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점이 있고요. 또한 이제 메이커 교육은 인공지능 교육에게 인공지능 교육 사실은 뭐 기존에 했던 거뭐 저희가 데이터 받아가지고 뭔가 학습시키고 결과물 하는 게 사실 컴퓨터상으로만 하면은 이게 처음엔 좀 재밌을 수도 있는데 사실 그 흥미 유지에 한계가 있다고 느껴졌거든요. 근데 그 인공지능 내용을 깊게는 안 가더라도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뭔가를 만든다면은 조금 더 그 흥미라든지 또 명확한 어떤 AI에 대한 학습 목표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두 개는 굉장한 시너지를 가지고 있고 이 두 개를 잘 조합시켜가지고 교육 콘텐츠를 만든다면은 더 좋은 교육적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저는 이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만든 도표인데요. 그래서 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인공지능 메이커 교육을 한번 잘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저희 학교에서 선생님들과 이제 연구회를 조직을 했어요. 저희 경기기계공업고등학교는 기계, 전자, 뭐 전기, 통신, 정보 굉장히 많은 선생님들이 교직원들이 한 140분이 계시고 그중에서 좀 인공지능에 관심 있으신 분들을 모아서 한 6, 7분 모아가지고 저희가 이제 연구회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회에서 맨 처음에 작년에 처음 했던 건 뭐냐면은 시중에 있는 모든 인공지능 키트를 다 사가지고요. 저희가 다 조립해 봤습니다. 어, 그래서 여기 나온 게 다 지금 어제 제가 방금 찍은 거 아까 오전에 찍은 사진인데 뭐 여기 이건 다 잭슨 나노라는 피지컬 PC 기반으로 돌아가는 건데 이게 잭봇이라 해서 이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게 카메라 인식하면서 다니는 애고요. 얘도 잭봇 다른 버전이고 로봇 팔이라서 여기서 이제 인식을 해가지고 물체를 짚거나 아니면 뭐 트래킹을 하거나 그런 거고요. 요건 텔로라고 얘는 사실 인공지능으로 나온 건 아닌데 요 SDK라고 이 텔로를 이렇게 제어할 수 있는 파이썬 코드를 제공하거든요. 그래서 인공지능 코드를 집어넣어가지고 이게 그 물체를 따라다닐 수 있게 이렇게 실습을 해봤던 거고, 요거는 뭐 KT에서 우리나라 여기 이거는 다 중국 야붐이라는 중국 회사 제품인데 이 한국 회사 KT에서 아마 그 만든 건데 요게 인공지능 스피커 아마 구글 스피커 그 API라고 이제 제공하는 서비스를 넣어가지고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 쓰레기통 키트도 있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만들어 보진 않았는데 그냥 그림 가져온 거고요. 또 이제 IoT라고 해가지고 인공지능 스피커나 뭐 이 IP 카메라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키트들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여러 인공지능 키트들을 조립하면서 지금 현재 AI 메이커가 어떤 종류가 있는지를 좀 파악을 해봤는데요. 사실 뭐 제가 요거 말고도 사실 몇 개 더 많이 해봤는데 거의 분류가 보시면은 이렇게 자동차 형태, RC카 형태와 이 로봇팔 형태가 아니면 이 스피커 형태 거의 세 가지로 세 가지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세 가지로 정리가 되면서 여기 들어가는 인공지능 기술은 이 카메라로 이미지 인식을 해가지고 이 기존의 RC카와 기존의 로봇팔이 이 이미지 인식에 따라서 제어하는 부분과 또 요 스피커는 이 사람의 말귀를 알아먹는 말귀를 언어 의사소통이 가능한 그런 키트들로 종결이 되더라고요. 사실은 굉장히 다양하진 않죠. 뭐 이거 말고 뭐 거미 로봇 이런 것도 있지만 결국은 영상을 인식하고 말귀를 알아듣는다는 맥락은 크게 벗어나지가 않았던 걸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AI 메이커 키트 뭐 지금 제가 작년에 다 연구 활동했던 건데 뭐 올해도 크게 변하진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튜브에서 제공하는 인공지능 메이커 컨텐츠들을 보고 직접 다 따라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밌었던 사례 그 두 가지만 가져왔는데요. 요거는 제가 그 교육 컨텐츠를 만들려다 좀 이게 사람을 이렇게 총으로 쏘는 이제 인공지능 총이거든요. 근데 총으로 사람 쏜다는 게 교육적이진 않아가지고 교육 내용은 넣지는 않았지만 좀 그래도 이 작품 제작 과정이 재밌어서 좀 선생님들께 공유를 해보고자 합니다. 좀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시만요. 광고를 보기 싫으니까 바로 뜨네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래서 참고로 이분이 이제 무짜르트라는 분이신데 인도 엔지니어세요. 근데
저는 이분 교육 콘텐츠를 굉장히 많이 참고했습니다. 그래서 인도 분이신 미국에 있는 인도 엔지니어신 것 같은데 하산 무자르트라는 분인데 이분이 인공지능 메이커 유튜버로선 저는 최고로 질 높은 교육 자료를 제공을 해가지고 이분 네. 영상을 저는 거의 다 봤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참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분의 교육을 좀 한국화하자, 좀 쉽게 한국화하자라는 그런 나름의 목표도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많이 여기 보면 컨텐츠들도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이분의 교육 자료가 굉장히 질이 높다라는 것 한 말씀드리고요. 여기 무차르트 워크샵 로봇 AI에 들어가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분의 컨텐츠를 좀 보자면 그래서 결국 총에다가 이 카메라를 달아서 모터를 달아가지고 사람을 인식해서 이 사람을 판별해서 총을 쏴버리겠다. 약간 이런 설계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만드는 아이고, 광고가 눌렸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만드는 과정 이게 인공지능 요거는 아마 티처블 머신을 이용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티처블 머신에서 이거 제공하거든요. 그래서 요걸 이용해 가지고 하드웨어를 다 연결해 가지고 이게 마스크 쓴 거와 안 쓴 거를 판별해서 이렇게 총을 쏘겠다 뭐 이런 건데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아이디어를 얻은 거라서 공유를 해드렸고요. 요것도 보다시피 이건 영상은 보지 않겠습니다. 이 손 모양을 인식해가지고 이 손 모양 이 마디마디 인식한 거를 이 모터에 전달을 해가지고 이 손가락을 제어하겠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튜브 메이크업 콘텐츠들이 있었고 또 요것도 영상은 제가 보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아마 잘은 기억 안 나는데 컴퓨터에 연결해가지고 인공지능을 컴퓨터에서 돌려가지고 컴퓨터가 인식한 거를 신호를 보내서 이렇게 한 거일 거예요. 아마 정확하진 않은데 요거 같은 경우는 특이한 게 핸드폰에서 인식을 해요. 핸드폰에서 인식을 해서 핸드폰에서 인식한 거를 블루투스 신호를 보내서 이 아두이노가 블루투스 신호를 받아서 모터를 움직이면서 이 트래킹하는 작품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도 요거는 좀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광고가 광고 안 나오네. 보시면은 뭐 아두이노 이것도 아마 이 핸드폰 우리 모바일을 이용한 것 같고요. 그래서 모바일로 이 그림을 인식해서 거기서 이제 자동화 스마트 팩토리라고 하죠.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한 사례입니다. 뭐 하드웨어는 요 박스로 대충 만들었지만 그래도 요 시스템 자체는 굉장히 재밌게 만든 작품이라 선생님들께 공유해 드리고자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작품들도 유튜브 콘텐츠에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 이제 그럼 교육 현장에서는 어떤 사례들이 있냐를 좀 가져왔습니다. 저는 이제 동의를 받고 한 건 아닌데 이거 뭐 EBS에 나온 거니까 허락해 주시겠죠. 여기 성남고등학교 선생님이 저희 연구에 있는지 네. 모르겠는데 있나요? 저희 성남고등학교 선생님이? 성남고등학교 선생님 안 계세요. 네. 유명한 분이 계시다고는 들었어요. 성남고등학교. 예, 그분 네. 저랑 2019년도에 같이 인텔에서 같이 공부를 했었는데 인공지능 쪽을 네. 그분이 이제 인텔 US 계속 좋은 걸 미디어에서 계속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굉장히 많은 참고를 하고 있는 분인데 네. 그래서 광고 보시면은 요거 EBS에서 작년에 방송된 것 같아요. 그래서 성남고 같은 경우는 이 동아리 형태로 운영을 하세요. 그래서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이제 휠체어를 이제 모터를 달아가지고 인식을 해가지고 요거 같은 경우는 아마 그 초기 모델은 노트북으로 이제 인식을 하고 나중에는 이제 여기서 인텔이랑 협업을 해서 저희가 만든 거였거든요. 그때 인텔에서 제공한 그 엣지보드를 이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분은 아니시고 요 선생님이 이제 성남고에서 굉장히 활발히 활동하시는 선생님이신데 요거 말고도 요거는 이제 수화를 번역해 주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런 거를 볼 때 항상 주목하는 게 뭐냐면 인공지능이 어디서 돌아가는가가 저는 되게 궁금하거든요. 이 윈도우 PC에서 돌아가는가, 이 라즈베리파이에서 돌아가는가, 아니면 뭐 아두이노로 이렇게 블루투스로 신호를 주고받는가. 왜냐면은 실제 저는 인공지능 작품을 만들면서 각각의 어떤 개발 환경이 주는 차이점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데서 주목하고 있고 제 추후에 또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윈도우 PC에서 돌아가는 것 같아서 사실 윈도우 PC에서 인공지능으로 뭘 만드는 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GitHub라는 우리 오픈소스에서 가져다가
그거를 가상 환경을 구축해서 돌리기만 하면 사실은 되거든요. 이거 뭐 학생들이 만든 게 아니라 사실은 뭐 편집은 했겠죠. 코드 일부 수정은 했겠지만 기본 베이스는 다 그 오픈 소스에서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는 아마 이 가상 환경만 하면 되기 때문에 아마 이 휠체어보다는 난이도가 좀 낮았을 겁니다. 이 휠체어는 여기 밑에 여기 노트북으로 인식하긴 했지만 나중에는 제가 피지컬 PC로 바꾼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난이도가 차이가 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런 사례들이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이런 인공지능 메이커 프로젝트 사례들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그래서 뭐 저도 인공지능 메이커를 조금 계속 해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XY 플로터를 뭐 기존에 XY 플로터 굉장히 많지만 요거를 이미지를 인식을 해가지고 XY 플로터를 제작을 했었고, 뭐 제가 지금 드론과 있으니까 뭐 이거 인공지능까지는 아니지만 이 GPS를 이렇게 찍어가지고 그거대로 이제 자율주행하는 드론이라든지 뭐 얼굴 인식하는 아까 말한 텔로 드론으로 이제 SDK 파일을 조금 편집해가지고 얼굴 인식하는 드론이라든지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들이랑 그 공모전에 나갔던 건데 이제 웹캠에다가 아두이노 신호를 보내가지고 졸거나 딴짓을 하면은 이제 스마트폰으로 알림을 주는 그런 작품이라든지 요것도 학생들이랑 나가서 상을 받았던 건데 이게 그 기지개를 피면은 그거를 인식해가지고 알람을 꺼주는 그런 거라든지 요건 제가 만들다가 중단을 했는데 학생들이 졸업해 버려가지고 요건 원래 이제 사람을 쫓아다니는 이제 그 수레를 만들려고 했던 건데 좀 만들다가 중단된 거여가지고 이거는 완성은 못했습니다. 졸업을 그렇구나. 해버려가지고 학생들이. 예. 사람을 쫓아다니는 뭐 수레예요. 너무 아이디어가 예? 좋은데요. 사람을 예. 쫓아다니는 수레. 예, 이것도 제 아이디어는 아니고요. 네이버에서 원래 했던 프로젝트인데 그거를 좀 따라서 이제 그 학교에 굴러다니는 수레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요거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저도 메이커 프로젝트를 해왔고요. 요즘 이제 제가 교재로 쓰고 있는 부분은 아까도 말했듯이 이제 로봇팔, 음성 제어 로봇팔과 영상인식 RC카를 지금 좀 교재로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뒤에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제 여기까지 제가 계속 이야기를 쏟아져 왔는데, AI 메이커 프로젝터 여기 보면은 그 아까 이 영상에서 그 패널들이 그 선생님에게 선생님 도대체 어디서 오신 거예요? 뭐 마법사 뭐 그런 식으로 되게 신기해하지만 사실은 인공지능 프로젝트도 어느 정도의 이제 그 원리 구조와 원리를 알면은 저는 꼭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저희 특성화고 학생 또 아니면은 여기 계신 컴퓨터와 이런 기계 쪽을 전공하지 않은 선생님들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단기간에 되는 건 아니지만 이 구조를 알고 또 뭘 공부해야 되는지만 안다면은 선생님들도 이렇게 어떤 노력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걸 좀 이렇게 중등 교육의 과정으로서 이제 좀 뿌리 내리고자 지금 이제 시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분석한 AI 메이커 프로젝트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AI 모델과 전자회로와 하드웨어 이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인공지능 프로젝트니까 인공지능이 있어야죠. 그래서 인공지능 모델은 크게 두 가지에서 이렇게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티처블 머신.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랑 티처블 머신 다 한 번씩 사용해 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티처블 머신을 사용해서 거기서 이제 모델 출력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모델 출력을 가지고 오는 방법이 있고 또 ML5라고 인공지능 라이브러리를 제공하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그래서 쉽게 ML5나 티처블 머신에서 바로 가져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GitHub에서 제공하는 오픈 소스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GitHub를 조금 보여드리자면 GitHub를 한 번도 안 써보셨던 분들도 많겠죠, 여기? 혹시 그 손윤아 선생님 GitHub 써보셨나요? 저는 써보지도 않고 말만 들었어요. 저도 써보지 못했어요. 예. 네, GitHub는 인공지능 메이커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써야 되는 사이트인데요. 왜냐하면 인공지능을 만들 수는 없으니까 저희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최근에 저랑 이제 학생들이랑 같이 동아리 아이디를 만들던 게 이제 담배 피는 애들 좀 잡아내는 인공지능 있으면 좋겠다. 라고 했을 때 그거를 저희가 다 학습하고 뭔가 만들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냥 검색만 하면 되는 거죠. 스모킹 물론 이제 영어로 쳐야 된다는 단점이 있긴 한데 스모킹 디텍션이라고 치면은 저희는 이제 파이썬 이 코드로 하니까 여기 스모킹 디텍션을 하는 코드들 근데 이거는 지금 리드미 파일이 설명서인데 설명서가 좀 친절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잘 안 씁니다. 근데 이렇게 뒤에 또 찾아보면은
설명이 이게 자세히 이렇게 이거 보면 설명이 이 정도면 자세히 돼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물론 이제 영어라서 어려울 수 있지만 한국어로 번역하면 그래도 볼만하거든요. 그래서 담배 흡연 감지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고 또 어떻게 이거를 하는지 그게 다 나와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초보자가 쓰기 쉽진 않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좀 뒤에 다시 한번 설명하겠지만 어쨌든 이 GitHub라는 것을 좀 이용할 수 있다면은 내가 생각하고 뭘 만들어야지라고 했을 때 그냥 검색을 하면은 이미 여기서 오픈 소스를 제공하고 있다 정도만 지금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고 이제 이 인공지능 모델을 어디다 돌리냐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인공지능 메이커 프로젝트를 제가 이렇게 쭉 해보니까 사실 가장 좋은 건 윈도우 PC에 돌리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윈도우에서 하면은 막 설치 같은 것도 그렇게 오래 안 걸리고요. 바로바로 이렇게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윈도우 PC에서 인공지능 모델을 돌리는 게 또 윈도우 PC가 성능도 좋잖아요. 저희가 쓰는 노트북이 이런 뭐 라즈베리나 마이크로비트 잭스나노보다 월등히 좋기 때문에 윈도우 PC에서 인공지능 모델을 초보자는 가장 하기 좋고요. 근데 피지컬 PC로 하면 가장 좋은 점 뭐냐면은 뭘까요? 손연아님 제 질문 하나 드려도 되겠어요? 윈도우 PC 말고 피지컬 PC로 하면 장점은 뭘까요? 활용도가 좀 높다, 사용하기가. 아, 그쵸. 이 라즈베리 파이가 뭔지는 아시죠? 네. 예, 제가 아까 검색해 놓은 게 라즈베리 파이 이런 보드거든요. 이런 음, 보드인데 이 조그맣잖아요. 그러니까 이 컴팩트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음, 들어서 저희가 아까 학생들이랑 제가 동아리 학생들이랑 지금 만들고 있는 이제 담배 감지 음, 웹캠이라고 했을 때 그거를 이제 거기다 노트북을 갖다 놓으면은 거기 누가 봐도 뭐 너무 거추장스럽고 그렇잖아요. 음, 근데 이 라즈베리 파이와 카메라만 딱 놓고 음, 배터리만 어떻게 잘 해놓으면 굉장히 컴팩트한 작품을 만들 음, 수 있기 때문에 작품성이 굉장히 높아질 수가 있겠죠. 음, 그래서 이 피지컬 PC를 사용하는 게 가장 좋긴 하지만 이 윈도우 PC보다는 상당히 난이도가 따른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저는 사실은 스마트폰에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스마트폰이 인공지능 모델을 돌리기에 충분한 성능을 가지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단점은 사실 스마트폰에 관한 자료가 많이 없습니다. 이 라즈베리 이런 피지컬 PC에 대한 인공지능 자료도 많고 윈도우 PC에 대한 자료는 훨씬 더 많지만 이 스마트폰은 이제 앱 개발을 해야 되는데 사실 앱 개발까지는 제가 이렇게 경험하지 못한 영역이어가지고 남이 만들어 놓은 어떤 모델을 쓰기에는 괜찮지만 뭔가 제가 이렇게 편집을 과정을 가할 수는 없어서 아직까지 저는 이제 스마트폰은 안 하지만 근데 이 부분도 조금 제가 개발을 하거나 아니면 좀 교육 자료가 풍부해진다면은 나중에는 이제 인공지능 모델을 스마트폰에서 돌리고 또 뭔가 이게 작동하는 건 전자회로로 가는 형태가 제일 컴팩트하면서도 왜냐면은 스마트폰 성능도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지 않을까. 또 배터리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고 그래서 요 형태를 가고 싶지만 어쨌든 지금은 윈도우 PC가 초보자 처음에 이제 입문할 때 쓰고 그다음 조금 실력이 쌓이면 피지컬 PC에서 인공지능 모델을 돌리면은 좀 컴팩트한 작품을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라즈베리 파이와 잭스나노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잭스나노는 이 그래픽 카드가 있어가지고 조금 더 성능이 좋은 대신에 비싸고 요즘에 좀 엔비디아에서 이게 엔비디아에서 만든 건데 이 판권을 다른 회사한테 넘겼어요. 그래서 뭐 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도 지금은 이제 저는 라즈베리를 원래 잭슨나노를 쓰다가 엔비디아가 잭슨나노를 포기하면서 라즈베리로 저도 다시 옮겨 타긴 했는데 이 두 개가 이제 점점 더 발전된다면은 이 윈도우 PC와 스마트폰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겠는데 아직까지는 좀 과도기로 인공지능 메이커 프로젝트를 하기에는 좀 과도기로 보고 있긴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인공지능 모델을 어디서 돌릴지, 아까 어디서 받아오는지는 얘기했죠. 아까 노코딩 플랫폼과 GitHub 오픈소스에서 인공지능 모델을 받아와서 이거를 음, 윈도우 PC나 피지컬 PC에 돌린다면은 이거를 음, 어디서 이제 구동할 수 있는 거를 네, 해야겠죠. 그래서 네. 크게 저는 이제 아두이노와 라즈베리로 두는데요. 이 아두이노 같은 경우는 아두이노 뭔지 아시죠, 선생님들? 혹시 아두이노 해보셨나요, 근데? 손윤아 선생님? 몰라요. 아두이노 모르시죠? 아두이노가 이게 요즘은 중학교에서도 많이 하더라고요. 이런 전자 보드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전자 부품들과 연결을 해가지고 이 전자 부품들을 제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요거랑 그냥 하드웨어만 해도 그냥 훌륭한 메이커 프로젝트가 되지만 지금 음, 제가 지향하고 있는 것은 여기다가 이제 인공지능까지 올리는 거죠. 근데 이 음, 아두이노는 인공지능은 택도 없이 안 들어갑니다. 이거는 그냥 1과 0을 이렇게 주고받는 마이크로 프로세서이기 때문에
그냥 1과 0을 이렇게 디지털 신호를 주고받는 애라서 여기서 인공지능을 돌릴 수는 없고요. 이 아두이노는 이 라즈베리나 윈도우 PC랑 소통을 하면서 이게 팔과 다리가 되어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라즈베리 파이 같은 경우는 이 라즈베리 파이에서도 사실 제가 이제 검색을 보여줘. 라즈베리 파이에서도 이 GPIO라고 이 1과 0을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제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핀들이 있기 때문에 전자부품을 제어할 수 있긴 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 초보자들이 또 여기 연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은 핀 맵을 따로 봐야 돼요. 그래서 애들이 여기가 뭐가 뭔지 이렇게 사실 이게 처음 아두이노도 안 해본 사람은 뭐가 뭔지 연결하기가 막막하거든요. 그래도 아두이노는 핀에 뭐가 이렇게 연결하기가 쉬워요. 아두이노는. 그래도 요 같은 경우는 사진이 안 나와있지만 여기 보시면은 이게 뭐가 몇 번 핀인지 옆에 써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드웨어 설계도로 보면은 그냥 연결하기가 쉬운데 아직까지 라즈베리는 좀 이렇게 초보자들이 전자회로까지 연결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좀 이게 아직까지 중등 교육 과정에서 라즈베리로 이렇게 하드웨어를 제어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을까 해서 저는 아두이노를 했지만 단점은 역시 여기서 라즈베리도 쓰고 아두이노도 쓰고 하면은 아마 프로젝트가 커지겠죠. 그래서 추가적인 하드웨어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단점이 존재하긴 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이제 하드웨어 파트입니다. 하드웨어 파트인데 이 싱기버스와 팅커캐드를 제가 가져왔는데요. 이 싱기버스라는 사이트는요. 이제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오픈소스 여기 GitHub는 이 AI 인공지능 코드를 남이 만든 거를 가져올 수 있는 사이트라면 이 싱기버스는 하드웨어를 남이 만든 걸 가져올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그거랑 띵커캐드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뭐 하드웨어 설계가 뭐 프로그램 전문적인 프로그램도 많죠. 뭐 인벤터라든지 뭐 그런 전문적인 프로그램도 많지만 저희 싱커캐드는 정말 초보자들, 초등학생들도 그냥 뭐 이렇게 뚝딱뚝딱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띵커캐드를 활용하면은 이게 뭐 원하는 형태의 3D 모델링을 해가지고 출력을 하고 거기다가 이제 기초 기계 부품들, 볼트, 너트 이런 기본적인 지식을 좀 쌓아가지고 볼트, 너트를 뚝딱뚝딱 만들면은 그럴싸한 이런 그럴싸한 인공지능 프로젝트를 할 수가 있다. 물론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너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아직까지 실제로도 어려운 것 사실이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을 최대한 제가 쉽게 하려고 좀 교육적인 컨텐츠를 계속 제작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서 인공지능 메이크업 프로젝트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이나 뭐 이해 안 되시는 분이 있을까요? 조금 내용이 좀 어렵죠? 아마 질문이 어려우시겠지만 없으신 것 같아요. 네. 예, 혹시 내용이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오늘 주제가 주제인 만큼 그래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예시를 좀 가져왔습니다. 이것도 이제 제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연구 중에 있는 이제 지금 교육 자료인데요. 이 로봇팔 굉장히 멋져 보이죠? 멋있어 보이는데 이거를 직접 설계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싱기버스를 클릭하시면 여기가 이제 싱기버스라는 메이커버 싱기버스 사이트인데요. 굉장히 많은 이미 이런 하드웨어들을 굉장히 멋있는 이거 아마 그거 같은데 현대에서 인수한 보스턴 다이나믹의 그 로봇 개 1억짜리 로봇 개를 이렇게 3D 프린트로 만든 것 같은데 근데 굉장히 많은 전 세계에 있는 능력자들이 재미난 하드웨어들을 이렇게 많이 공유를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것들을 갖다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로봇팔 프로젝트 음성으로 이제 로봇팔 제어하는 프로젝트를 했을 때 그냥 로봇 암 검색만 했습니다. 그러면 로봇 암에 대한 하드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뭐 굉장히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몇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했던 거는 요건데 요게 아마 요 마크2 이지봇 마크2인데 이게 요거가 조금 규격이 안 맞아서 그다음 요걸로 한 것 같아요. 요게 조금 3D 프린트 유격이 좀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요걸로 이제 나중에 바꿨는데 그냥 요거 보시면은 굉장히 친절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인스트럭션 아까 리드미처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다 설명해 주거든요. 굉장히 여기 보면은 부품별 하나하나씩 나왔고요. 유튜브로도
동작 같은 것도 이렇게 보여주고요. 그다음에 이게 조립하는 과정들조차도 또 이게 이 워셔는 뭐 쓰는지 또 볼트 너트는 뭐 쓰는지도 다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학교에서 이런 걸 선생님들이 다 하나하나 구매해 놓기가 좀 쉽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사실 이거 한번 입문하면은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이게 그 종류가 뭐가 있는지, 볼트와 너트 종류가 뭐가 있는지, 뭐 그런 거 길이별로 뭐가 있는지, 그게 그렇게 경우의 수가 많진 않아서 그래서 이런 거 한번 이렇게 다 학교에 구매해 놓으면은 이렇게 오픈 하드웨어에서 이렇게 이게 출력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3D 프린트 있으면은. 그래서 출력만 해가지고 조립하는 과정도 이렇게 다 친절하게 해주기 때문에 이 하드웨어에 대한 부담은 크게 낮췄습니다. 저희가 전문 설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게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직접 제작할 수가 있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전자회로 이제 이 모터 이게 서버 모터라는 건데 서버 모터 4개를 제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듯이 라즈베리로 이제 모터 4개를 이제 회로에 제어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중간에 아두이노를 뒀습니다. 그래서 아두이노를 두고 그다음에 얘는 음성 인식으로 제가 만들었거든요. 음성 인식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인공지능은 아닙니다. STT 여기 구글에서 아마 만든 그 파이썬 패키지인데 어쨌든 아까 말했듯이 인공지능에 대한 키트가 결국은 음성 인식과 카메라 인식 그 두 가지로 귀결이 되기 때문에 그 큰 맥락에서 일단 음성 인식 AI 메이커 프로젝트 기본으로서 음성 인식 구글에서 제작한 파이썬 패키지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스피치 레코그나이즈 기본 소스 코드거든요. 코드 길지도 않죠. 그래서 요 코드 이 파이썬 기초만 아시면은 다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하실 코드거든요. 그래서 이 파이썬 기초를 떼시고 학생들에게 이 코드 한 줄 한 줄 설명하면 돼요. 그래서 이런 코드다. 이렇게 해가지고 요 코드를 라즈베리 파이에 돌리는 거죠. 그래서 라즈베리 파이에서 돌리고 이 라즈베리를 다시 아두이노와 이 시리얼 통신이라는 방식을 이용해서 연결을 해가지고 얘한테 올려 하면은 얘가 올라가고 내려 하면 내려가고 옆으로 우로 좌로 하면서 음성으로 이제 로봇파를 제어할 수 있는 작품의 한 프로세스가 바로 이제 인공지능을 이제 라즈베리에 돌리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사실 인공지능 프로젝트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게 영상 인식 쪽이거든요. 영상을 인식해가지고 뭔가 제어를 하는 건데 이 영상 인식은 라즈베리에서 돌리기가 아직까지는 어렵습니다. 불가능한 건 아닌데 기본적으로 한 3시간 이상 세팅을 해야 됩니다. 그 영상 인식에 들어가는 패키지가 오픈CV라는 패키지가 있거든요. 근데 이 오픈CV 패키지가 윈도우에서는 한 2분이면 설치가 되거든요. 근데 이 라즈베리에서 설치하려면은 뭐 고수들이라면 한 2시간, 좀 하수들이라면 3, 4시간 정도의 시간과 굉장히 많은 명령어가 소요될 만큼 아직까지는 대중화가 되지 않았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 오픈CV가 윈도우에서는 뭐 명령어 한 줄로도 설치가 되지만 이 라즈베리 파이에서는 굉장한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요 과정은 전 중등교육 과정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요것도 선생님들은 어렵다고 보실 수 있는데 사실 파이썬 기초만 떼고 오더라도 이게 그렇게 어려운 코드는 아니거든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요 정도 코드는 할 수 있지만 이 라즈베리에 아직까지 2020년 기준으로 오픈CV 영상을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이 라즈베리에서는 중등교육 과정에서 조금 어렵다고 생각을 해서 이 라즈베리에서는 음성 제어만 이렇게 제가 프로젝트 과정을 넣었고요. 그러면 이제 어쨌든 영상 인식을 빼먹을 수는 없죠. 인공지능으로 뭔가 제어하는데. 그래서 제가 사실 이 부분을 엄청나게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상 인식을 할 수 있는 제품들을 만들 수 있을까? 제가 여기 맨 처음에 시작했던 게 이런 완성된 키트부터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키트들은 이미 다 여기서 영상을 인식할 수 있게 환경이 마련해서 제품이 출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은 여기다가 할 거 없이 그냥 조립하고 그냥 이게 명령어만 내리면 제어가 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건 학생들이 만든 게 아니라 남이 만든 거 그냥 갖다가 그냥 조립만 하는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은 교육적 효과가 좀 떨어진다고 해서 학생들이 맨 땅에서부터 만들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2가지 방법이 있죠.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윈도우 PC에서 영상 인식하는 건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그래서 윈도우 PC에서 돌아가게 하는 거와 아니면은 이제 스마트폰에서 돌아가게 하는 건데 지금은 제가 가진 기술력으로는 이제 윈도우 PC에서 돌아가게 해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RC카 위에다가 노트북을 올릴 수도 없고 아니면은
그 유선으로 이렇게 RC카를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또 이거를 무선 시스템으로 구축하면서 이 영상 인식하는 RC카를 만들 수 있을까? 이 고민과 고민을 한 3일 고민했습니다. 3일 고민했던 제가 만든 하드웨어 결과는 어, 이 핸드폰에 보시면은 이제 애플폰은 제어가 안 되는데 이게 제 갤럭시 S20을 여기 모델링 한 거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음, 이 갤럭시 S20을 그대로 모델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음, 이 갤럭시 S20에는 안드로이드 폰이기 때문에 IP 카메라라고 치시면은 그 IP 카메라라는 것은 카메라 영상을 실시간 이 IP로 따가지고 이 IP 주소만 알면은 영상을 이렇게 받아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물론 음, 이제 어떤 보안이나 뭐 그런 이슈에 대해서는 분명히 교육해야 되겠지만 좀 보안이 취약해가지고 영상 유출이나 뭐 그런 이슈들이 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 핸드폰에서 제공하는 IP 카메라 어플을 이용하면은 이 윈도우 PC에서 IP 주소만 따면 바로 영상을 받아올 수 있습니다. 굉장히 쉽게 받아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아까도 말했듯이 그 인공지능 처리는 윈도우 PC에서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 IP 카메라로 요 영상을 받아오고 그러면 이제 또 그럼 얘는 어떻게 제어할 건가? 원격으로 제어할 건가라고 했을 때 제가 오타네 SHH가 아니라요. SSH입니다. 제가 오타를 아까 급하게 교육자를 만드냐고 오타가 있었는데 네. 예. SSH라고 이 시큐어 셀이라고 원격 음, 통신 방식입니다. 이제 라즈베리를 좀 해보신 분은 아실 수 있는데 이제 라즈베리를 이 SH 방식이라 옵션만 하나 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원격 통신을 해가지고 이 PC에서 제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중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이 핸드폰에서 영상을 받아오고 이 받아온 영상은 티처블 머신 선생님들이 제일 친숙할 것 같아서 이 티처블 머신과 연결을 해가지고 이 영상을 판별하면서 동시에 이 RC카 제어는 이 SSH, Secure Cell이라는 원격 통신 방식을 통해서 이렇게 RC카를 제어하면 어떻게 했느냐가 이제 제가 제안하는 방식입니다. RC카를 AI RC카를 물론 여기 가장 훌륭한 형태는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요런 이게 키트로 이 보드에서 인식도 하고 여기서 제어도 하고 이렇게 하는 이 컴팩트한 형태가 가장 좋은 형태겠지만 아직까지는 이거를 개발하기까지의 그 환경 구축이 중등 교육 과정에서는 좀 무리가 있더라. 3시간 이상 걸리기 때문에 그거는 좀 어렵고 그나마 현실적으로 우리 고등학생들 아마 중학생은 어렵겠죠. 고등학생 정도 지적 수준에서 구축할 수 있는 시스템은 요 정도 시스템이 아니겠느냐라는 게 제 연구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인공지능 모델은 티처블 머신에서 가져와도 되고 뭐 기터브에서 IP 카메라 영상 송신하는 거 금방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라든지 뭐 아까 뭐 담배를 인식한다든지 사람을 카운팅해 준다든지 사람의 표정을 인식한다든지 그런 건 기터브에 얼마든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기서 이 IP 카메라로 받아온 거를 돌리면서 또 여기 동시에 제어를 이렇게 하는 시스템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드웨어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띵기버스에서 가져올 수 있지만 이 정도 하드웨어 설계는 학생들이 직접 할 수가 있습니다. 띵커캐드라는 이 띵커 바로 이게 여기서 지금 보면 보람초 예준이 이거 만들었잖아요. 지금 디자인하는 보람초 초등학생들도 이런 거 초등학생, 만들 수 있다 이거예요. 와, 예. 보람초 네, 예준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 초등학생들도 이렇게 금방 하거든요. 여기 유튜브에 네, 유튜브에 요즘 그냥 띵커캐드만 해도 저도 이제 기계 쪽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설계는 약한데 저도 이분 메이커 어, 다은쌤 이렇게 제가 이분 너무 감사해가지고 저희 학교에도 한번 강사로 모셨거든요. 이렇게 개인적으로 네, 연락을 해가지고 근데 이분이 굉장히 영상을 잘 많이 올리셨어요. 그래서 요거 한 3, 4시간만 들어도 하드웨어 설계 능력은 좀 기본적인 거 아까 그 로봇팔처럼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건 어렵겠지만 충분히 아까 이 RC카 정도는 요 3시간 강좌만 들으더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직접 이렇게 설계를 해가지고 직접 모델링을 했습니다. 예, 여기까지 이제 제가 이제 좀 이제 강의의 맥을 잡아드리자면 이 인공지능 AI 메이커 교육을 이제 이렇게 시작을 했고 그래서 이 다양한 키트들을 분석해서 결국은 이제 영상 인식하는 이런 거와 또 음성을 인식하는 이런 키트들로 제어가 되기 때문에 귀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 이런 구조 속에서 어떻게 이 어떤 플랫폼을 선택했고 왜 아두이노를 선택하고 라즈베리를 선택하고 왜 윈도우 PC를 선택하고 이런 이유들을 제가 조금 자세하게 제 경험을 통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어, 근데 선생님들께 사실은 이 1시간 동안 강의를 통해서 선생님들이 AI 메이커를 이렇게
하실 수는 없다고 봅니다. 저는 사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냥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되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 그렇긴 한데 앞으로 좀 이런 것들이 점점 저는 쉬워질 거라고 생각이 음, 들거든요. 점점 더 이게 사실은 5년 전만 해도 굉장히 대학교에서도 대학원 정도의 수준의 내용이었어요. 어,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 대학교 이제 저학년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수준이 됐고 저는 이제 이거를 좀 중고등학교로 끌어내리고자 해서 조금 더 쉽게 이렇게 컨텐츠를 만들려고 제작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조금 더 쉬운 교육 형태로 내려온다면은 선생님들 현장에 계신 그냥 인문계 학교나 심지어 중학교까지도 내려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예측은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 좀 선도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좀 설명드리는 거고요. 그 중에서 좀 이게 기술적인 기초를 좀 알아야 되는데요. 제가 뭐 여러 가지를 가져오려다가 세 가지만 좀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파이썬 가상 환경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AI 메이커를 하기 위해서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가상 환경이라고 하면은 뭐 무슨 VR 뭐 그런 가상 환경이 아니라요. 개발에 대한 가상 환경입니다. 어, 요거 같은 경우는 요거를 제가 이 윈도우 PC에다가 하려면은 뭐 영상 인식하는 것도 있고 또 이 모터를 이제 구동할 수 있는 뭐 그런 명령 그 패키지들 파이썬 패키지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근데 또 요거 같은 경우는 음성을 인식하는 뭐 그런 패키지를 설치해야 되잖아요. 근데 한 PC에다가 요것도 설치하고 또 요것도 설치하고 뭐 요것도 설치하고 하면은 굉장히 PC에 그 설치된 그 파이썬 패키지들이 많아지고 나중엔 그게 꼬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메이커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는 이 개발 설치된 패키지들을 가상의 환경에다 설치해가지고 그 프로젝트, 이 RC카 프로젝트를 할 때만 하는 그 가상 환경, 또 이 로봇 파일 환경을 개발할 때만 하는 그 가상 환경을 설치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또 나중에 이제 GitHub에 엄청나게 많은 인공지능 코드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GitHub에서도 저희가 이제 이거를 받아올 때 보시면은 뭘로 할까요? 이모션을 사람의 감정. 감정을 파악하는 뭐 인공지능을 만든다고 했을 때 검색을 하면 되겠죠. people emotion 정도만 검색하면은 그럼 여기서 이제 facial expression recognize SVM이라는 인공지능 모델을 사용해서 요걸 했다는데 여기 보면 how to use 이게 다 설치해야 되는 목록이거든요. PIP 인스톨 보시면은 뭐 numpy라든지 뭐 sklearn이라든지 뭐 scikit-learn이라든지 pandas 뭐 drib 이 드립에 대해서도 또 얘기를 한 10분 정도 할 수 있는데 하여튼 이렇게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제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럼 이거는 이 프로젝트에서만 필요한 거잖아요. 또 다른 프로젝트를 뭐 예를 들어서 에이지 이번에는 에이지 레코그 뭐 사람의 나이를 이게 아마 올 GitHub으로 검색을 하시면 이 사람의 나이를 제가 스펠링이 틀린 것 같네요. 사람의 나이를 이렇게 이거는 정확히 사람의 나이는 아닌데 뭐 성별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를 판단하는 건데 요걸 보시면 또 여기서도 설치해야 되는 게 다르다는 거죠.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서도 이제 이 프로젝트에서 맞게 설치해야 되는 것이 있다는 거죠. 잠시만요. 왜? 고생했어. 가보세요. 잘 가. 저희 학생들이 뭐 남아서 뭐 해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요거를 이렇게 이때마다 이제 설치해야 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가상 환경을 설치해야 된다 해서 뭐 이 가상 환경 제가 명령어를 쭉 놓긴 했는데 뭐 지금 이걸 알 필요는 없고 이런 가상 환경이 필요하구나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가상 환경을 설치하기 위해서 아나콘다라는 거를 씁니다. 그래서 이 콘다 명령어를 해서 맨 처음에 create에서 저는 페이스 트래킹이라는 가상 환경을 만들고 파이썬 3.7 버전으로 만들겠다. 그래서 이걸 활성화하기 위해서 콘다 액티베이트 페이스 트래킹 하면 여기 이렇게 활성화가 되죠. 이렇게 활성화가 된 상태에서 리스트를 확인하고 여기서 이제 필요한 패키지들을 막 설치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여기 나왔듯이 설치하라는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막 설치하라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설치하라는 것을 이 파이썬 가상 환경에 막 설치해서 쓰시면 됩니다. 근데 하나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요 디립입니다. 디립. 이 디립이 인공지능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가장 그 꼭 필요한 인공지능 그 영상 인식을 하기 위해서 꼭 설치해야 되는 패키지 중에 하나인데 딴 거는 그냥 이것만 치면 그냥 바로 설치가 되는데
요게 아마 디립 설치하는 게 초보자들 입장에서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겁니다. 그래서 요런 것 같은 경우는 검색을 해야 됩니다. 사실 왜냐면은 여기서 제공하는 게 꼭 윈도우 환경만은 아니거든요. 어떤 개발자는 맥에서도 개발을 하고 또 리눅스에서도 개발을 하고 또 이 버전마다 다 개발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윈도우에서도 7이냐 10이냐 뭐 11도 나왔죠. 그죠? 윈도우에서도 어떤 운영체제에서 설치하냐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그대로 우리가 갖다 쓰더라도 항상 에러가 발생합니다. 그럴 때는 검색을 하셔야죠. 그래서 PIP 디립 에러 이거 보면 이제 관련 검색어가 아니라 이제 제가 과거에 검색했던 기록이 있죠. 그래서 에러를 검색하면은 어 이 에러에 대한 또 이제 이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에러를 나만 겪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에러 해결, 뭐 해결 방법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실을 검색을 해가지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그거가 좀 어렵죠. 이게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고 하겠지만, 근데 이런 것도 저는 되게 중요한 교육 과정, 배움의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에러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해결되는 그 기쁨을 맛보고, 다음에도 또 에러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결할지 아는 거. 그래서 이게 사실 인공지능 메이커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은 이 자료에서 뭐 해라 이게 자료가 완벽하게 있어도 반드시 그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에러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 에러를 이 구글링을 통해서 이 해결하는 역량을 좀 길러주고 이걸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이슈 이런 것들을 좀 두려워하지 않고 좀 이런 것들을 좀 충분한 시간을 드릴 수 있는 여유만 있다면은 굉장히 이런 것들이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언젠가는 자신감이 붙은 저는 사실 지금 자신감이 아주 높거든요. 어떤 문제가 발생해도 검색만 하면 난 다 해결할 수 있다. 이 구글에는 이 수많은 이 천재들과 선배님들이 있다라는 그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뭔가 만들 때 그렇게 꺼려하지 않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교육적 활동을 통해서 뭐 제가 이걸 전공한 건 아니잖아요. 이런 걸 전공한 건 아니지만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발생하고 문제가 해결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자신감을 있고 이 자신감이 좀 이 교육 과정을 통해서 배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라즈베리 원격 개발 환경의 이해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라즈베리에 관한 콘텐츠는 많지만 이것도 좀 제가 자부해서 이게 제가 나름의 노하우를 많이 축적해서 선생님들에게 공유해 드리는 거라서 이 관심 있는 분들은 굉장히 좋은 소스가 될 수 있을 텐데 이게 언제 작년인가 정확히 날짜면 업데이트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기존에 이제 라즈베리를 설치할 때는 그 이미지 파일을 라즈베리 홈페이지에 받아가지고 거기를 이렇게 설치하는 거였는데 이게 작년쯤에 바뀐 지 아마 그렇게 오래 안 됐을 겁니다. 요즘에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이게 설치 프로그램이 있어서 옵션 값을 줄 수가 있어요. 라즈베리 보드가 없나요? 여기서 이제 와이파이 설정을 미리 할 수가 있거든요. 즉 와이파이 설정을 미리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라즈베리 파이는 어떻게 보면 PC이기 때문에 사실 얘를 개발하려면 라즈베리 있어야 되고 모니터 꽂아야 되고 모니터에 또 라즈베리에다 키보드 꽂아야 되고 하면 굉장히 뭐 처음 한두 번은 할 수 있지만 할 때마다 그거 세팅하려면은 그 짜증나서 못 하거든요. 그러면은 가장 좋은 건 이제 윈도우 내가 쓰고 있는 윈도우에서 라즈베리를 제어할 수 있는데 이 원격으로 연결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연결하는 방법이 막 좀 까다로웠어요. 근데 요즘은 여기다가 이제 와이파이만 설정해 주면 됩니다. 와이파이를 어떻게 설정하냐면 여기 보시면은 저희는 이 컴퓨터에서 다 인터넷이 연결돼 있잖아요. 요즘 윈도우에서도 이게 추가된 기능인데 이거는 몇 년 된 것 같아요. 이 모바일 핫스팟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왜냐면은 이 원격으로 제어하려면 IP가 같은 IP 내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터트리는 와이파이를 여기 저는 워킹 핫스팟이라고 해놓고 암호는 1부터 8까지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서 터트리는 핫스팟을 해놓고 여기다 입력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여긴 GGMT라고 했는데 이렇게 와이파이 아이디와 암호를 설정해 주면은 여기서 이제 푸티라는 프로그램으로 여기서 IP가 잡히면 여기 IP 주소가 뜨거든요. 그래서 그걸 입력하기만 하면 바로 원격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라즈베리 파이를 할 때 굳이 막 뭐 옛날처럼 모니터 연결하고 잠시, 성은경 선생님이 중단이실까요? 화면이 중지가 되었는데요. 다시 들어오셨네요. 네네네. 괜찮습니다, 선생님. 잠시만요. 네. 조금 이슈가 있었는데 이게 아마 그거 같아요. 제가
모바일 핫스팟을 네, 켰잖아요. 그럼 네, 얘가 터트리면서 이게 좀 약해지거든요. 그 광역대가. 그래서 네, 아마 꺼지지 함부로 키면 안 되겠네요. 설명할 때. 어쨌든 그런 이슈에서 요거를 키면은 이런 원격으로 쉽게 연결되고, 요거는 이제 윈도우에서 가상으로 접속한 형태거든요. 그래서 요 VNC라는 걸 할 수가 있고, 제가 여기다가 교육 자료로 넣진 않았는데 여기에 이제 그 제가 쓰는 VS 코드에서 이제 이렇게 통신 방식으로 하는 게 이제 아까 말했던 SSH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활용해 가지고 원격으로 이렇게 제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결국은 이제 어쨌든 인공지능 메이커 프로젝트 라즈베리 파이를 쓰긴 써야 돼요. 그게 이제 여기서 이제 자동으로 영상 인식은 안 하더라도 라즈베리 파이는 이제 아두이노로만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라즈베리 파이를 쓰긴 해야 되는데, 이런 원격 환경이 지금은 굉장히 잘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은 좀 쉽게 개발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세 번째는 이제 하드웨어 설계 능력, 아까 강조했듯이 우리가 사실은 이런 이 박스 형태로 이렇게 대충 그냥 아이소핑크로 이렇게 대충 얼기설기 만들어도 되지만 조금 더 완성도 높은 이게 제품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이거 박스, 저도 옛날에 이제 박스를 이렇게 많이 했었는데 막 금방 좀 나중에 쓰레기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이런 게 좀 아쉬워서, 그래서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를 공부를 했고, 그래서 이런 형태로 뭔가 좀 이렇게 작품다운 작품을 만들려면은 이게 오픈 하드웨어를 이용해도 되고 어, 간단한 이런 하드웨어 이런 강의를 들어가지고 하드웨어 설계 능력을 조금 이렇게 길러준다면은 충분히 이 인공지능을 이렇게 프로젝트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걸 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렇게 강의를 마치면서 인공지능과 메이커 프로젝트에 대한 제가 쓰고 있는 교과서에 대해서 조금 음, 선생님들과 공유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네, 제가 이런 내용들을 지금 선생님들 굉장히 어렵게 느껴졌지만, 그래서 이런 네, 것들을 쭉 지금 이게 초안본인데 네. 지금 이게 350페이지까지 저희가 집필했는데, 이거를 저희가 시마스라는 그出판사랑 하고 있는데 거기서 계약이 200페이지밖에 안 됐다고 200페이지를 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편집이 200페이지밖에 안 됐다고 해서 저희 마음으로는 이제 300페이지로 이제 정말 자세히 이렇게 하고 싶은데 지금 200페이지를 열심히 줄이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래서 지금 6월 어, 20일 초안이고 저희 경기공고 인공지능 유압 선생님들 연구진들이랑 같이 쓰고 있습니다. 와, 그래서 대단하시네요. 파트를 보시면은 이 파이썬, 아까 말했듯이 인공지능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는 파이썬을 모르고서는 이렇게 인공지능 프로젝트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 음, 맞추기 게임, 그렇다고 또 재미없게 또 인공지능 프로젝트인데 뭔가 프로젝트를 하면서 파이썬의 기초를 배우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 숫자 맞추기 게임부터 시작해서 급식 정보 카카오톡으로 보내주는 거. 뭐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이것도 오, API를 다 주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도 API 쓰는 것만 조금만 알아더라도 이렇게 카카오톡 서비스도 코딩으로 다 이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급식 정보를 웹 크롤링이라는 기술로 받아와서 카카오톡 보내주고, 또 윈도우 PC 아까 목소리로 제어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STT라는 기술인데 요거로 해가지고 이 윈도우 PC 매크로라고 하죠. 마우스와 키보드를 제어하는 것을 내 목소리로 하는 거죠. 이런 프로젝트를 통해서 좀 파이썬의 기초를 이게 박성구 선생님께서 이렇게 작성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아두이노 아까 전자회로를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글씨가 네. 잘 보이시나요? 근데 좀 네, 잘 확대해드릴까요? 보입니다, 선생님. 네. 네. 그래서 아두이노를 활용해가지고 이제 로봇 파일 만드는 거, 블루투스 RC카 만드는 거를 이제 요 안에 이제 다양한 모터라든지 LED라든지 모터 드라이브, 블루투스 이런 모듈 같은 것들을 이제 전자회로를 이렇게 제어하는 실습을 넣고, 그다음에 이제 선생님, 제파트죠. 여기서 별 표시는 그러면 뭐 난이도 표시인가요? 혹시 이런 거? 별은 이제 수정이 많이 안 됐으니까 좀 더 열심히 하라는 죄송합니다. 무언의 예, 압박입니다. 네, 신현 쓸데없는 선생님 질문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예, 제가 좀 압박을 넣어준 거고요. 네. 제가 대표 집필자로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아, 종합적으로 이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와, 그다음에 멋지십니다. 제가 맡은 파트는 이제 인공지능 구현하기 파트입니다. 그래서 음, 저번에 강의하셨던 이게 사실 이것도 저 오렌지 3를 잘 몰랐거든요. 근데 그때 오렌지 3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 네, 주다에서. 김현경 선생님께서 네, 그때 하셨던, 제가 엄청 네.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 이후로 오렌지 3 책도 사서 보고 하면서 이게 교육 내용이 네. 너무 좋아가지고 이거를 제 교과서에도 넣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넣습니다. 그래서 이게 꽃잎 모양 데이터로 아이리스 분류하는 머신러닝, 또 서울시 진학률을 예측하는 머신러닝부터 흉부 엑스레이 사진을 이제
요 네. 캐글에서 데이터를 받아와서 폐렴 환자 판단하는 머신러닝을 좀 오렌지3로 구축하면서 좀 그래도 이게 인공지능 메이커 프로젝트긴 하더라도 좀 이게 인공지능의 프로세스는 좀 알았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게 하나 넣었고요. 그다음에 네. 이제 그 티처블 머신으로 이렇게 웹으로 연동해가지고 이렇게 판별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손을 흔드는 거를 이거 ML5라는 거를 사용해서 손 흔들면은 이제 아두이노가 이렇게 인공지능 연결하는 파트와 그다음에 이제 개발 환경 구축하는 거. 아까 말했듯이 가상 환경 구축해서 XY 좌표에서 이제 얼굴 좌표 뽑아내는 그런 실습을 제가 이렇게 제안을 했고요. 그다음에 모델링 파트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3D 모델링의 기초를 배울 수 있게 여기 기계과 선생님께서 이렇게 제안을 해주셨고 그다음에 라즈베리 파이를 하기 위해서 뭐 이런 기본적인 세팅들 또 아두이노와 라즈베리 파이 어떻게 연결하는지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실전 AI 프로젝트로서 두 가지를 제안을 했죠. 첫 번째는 네. 음성을 제어하는 AI 로봇팔 그래서 띵기버스에서 오픈 소스 가져와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이제 결합하는 부분과 특정 물건을 추적하는 AI RC카 해가지고 RC카를 이제 갤러리를 활용해서 만들어 와서 부품 결합하는 부분이고 실제 저희 교과서 쓴 부분을 보여드리자면 자료가 잠시만요. 그래서 실전 프로젝트 부분을 보여드리자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설계 도면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드웨어 부품 조립하고 그래서 설계 과정이죠. 그래서 설계 과정을 해서 실제 AI RC카를 만들고 핸드폰을 결합하고 이게 준비물 같은 것들도 이런 식으로 제공을 해가지고 전자회로는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조립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라즈베리 파이에 연결을 해서 코드를 올리고 뭐 그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미션이 그러면 컴플리트해서 이런 식으로 콘텐츠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은 끝이고요. 아마 그 조금 이제 아두이노가 처음 들어보신 분에게는 굉장히 이게 오늘 뭔 내용인지 이해가 안 되셨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지향하는 바는 요겁니다. 그래서 이 메이커 교육과 AI 교육을 융합하고 싶다. 그래서 이 메이커 활동에서 이게 이 AI에서 제공하는 어떤 기술의 다양성과 기술력을 이 메이커 교육이 흡수를 해가지고 좀 더 이제 메이커 활동에서 다양한 작품들을 만들고 또 AI 교육에 있어서도 학생들이 어렵고 딱딱한 AI가 아니라 실제로 내가 적용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다라는 것을 좀 하고 싶은데 이게 확실히 교육 수준이 굉장히 높긴 난이도가 높긴 하지만 이런 것들을 오픈 소스를 활용하는 법과 또 이제 검색을 통해서 문제 해결력을 이게 키워주는 것들을 이제 강화하는 학습을 통했고 또 이제 기초적인 전자회로 제어, 기초적인 파이썬 제어, 기초적인 뭐 인공지능 모델 가져오는 것 그런 것들 기초적인 하드웨어 설계 능력을 조금씩 배워가지고 하나의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일련의 융합 교육 과정을 만들고 싶은 게 이제 지금 연구 중인 과정이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공유하고자 선생님들께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너무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내용이라서 대단하시네요, 선생님. 우선 질문 있으시면 선생님들 질문 채팅을 올려주셔도 되고요. 또 오늘 수업 들으신 소감 올려주셔도 됩니다. 말씀을 해주셔도 더 좋습니다. 질문 있으실까요? 혹시 민서 선생님 질문 있으셔요? 카메라를 켜고 있어서 제가 맨날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정말 오늘 강의하시는 걸 보면서 대단하신 선생님이 계시구나 싶은데 지금 메이커 교육을 고등학교는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중학교도 몇몇 선생님들은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 학교 선생님 메이커 교육 하시는 분들은 안 계신데 하여튼 메이커 교육 하시는 선생님들한테는 이 AI를 융합한 이 오픈소스를 활용한 이 교육이 엄청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 교재가 이제 발간되면 선생님들이 저같이 잘 모르는 선생님도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는 그런 수업이어서 참 좋았습니다. 잘 알아듣진 못했습니다. 근데 용어들이 다 생소해서 라즈베리 파이가 뭔지 아두이노가 뭔지 선생님 설명 막 따라가면서 봤는데 아이들은 되게 흥미롭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럼 이 교과서는 고등학생 대상으로 쓰시는, 대상이 그럼 주로 어떤 타겟팅으로 쓰고 계시는 건가요? 일단은 이게 처음이고 아직까지 이제 좀 난이도가 그래도 높기 때문에 저희 학교에서 그 고3 학생들이 선택형 교육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고3 저희 여러 개 학과 한 300명 중에 학생들 중에서 희망하는 학생들 이제 선택형 교육과정으로 운영을 해서 고3 학생들 중에서 한 30명 정도 한 반을 꾸려가지고 그 학생들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음. 일단은 선택형 교육과정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럼 이게 좀 보편화될 수 있으면 뭐 고교학점제에서 이렇게 그 인공지능 활용하는 선생님들이 사용할 수도 있고 뭐 그렇게도 그렇죠. 예, 생각을 하고. 일단은 요 내용 자체는 뭐 어떤 특정 학문의 그러니까 특정 어떤 그 교육과정이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융합 학문이기 때문에 선택형으로 저는 가야지 가장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에 관심이 있고 또 메이커 쪽에 관심이 있는 그런 학생들과 또 선생님들이 만나서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지금 또 이제 선택형 교육과정이 계속 이렇게 활성화되고 있는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에 네. 맞춰서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으신 선생님들 그럼 질문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까 전 이제 일반적으로 중학교나 인문계가 점점 이렇게 좀 난이도가 낮아지고 있다 하셨으니까요. 궁금했던 게 지금 그냥 이렇게 일반적인 인문계 고등학교나 오늘 중학교 선생님이 많이 오셨으니까요. 그 예. 오픈 소스를 활용을 이제 해서 교과에 한번 이렇게 적용을 해보겠다라고 한다고 하면 지금부터 선생님들이 어떤 역량을 기르면 좋고 어떤 공부를 하면 좋은지 구체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하신 파이썬 정도 기초 정도를 하면은 가장 유용할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함이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사실 저희 교과서 목록이 이 목록도 짜는데 굉장히 많은 수정 과정과 고민과 시간을 들여서 저희가 교과서 목록을 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네. 기초 파이썬을 네. 좀 하시면 되고요. 파이썬 뭐 아까도 아, 유튜브에도 굉장히 교육 자료가 많아요. 그래서 파이썬 기초 프로젝트 뭐 이런 검색하셔가지고 파이썬의 기초를 좀 해야 되고 아두이노도 사실 교육 자료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은 음, 아두이노도 우리나라에서 좀 정착한 지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이 아두이노에 대한 또 실습도 이렇게 좀 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이 오픈 소스 사실 이제 오픈 소스를 어떻게 잘 쓰느냐는 네. 그렇게 많이 교육 자료가 없거든요. 사실은 음, 이거는 그냥 약간 노하우 같은 건데 아까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강의 자료에 넣었어요. 그래서 넣은 게 아까 이 오픈 소스를 활용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가상 환경을 해야 되고 또 이제 라즈베리에서 할 때는 원격 환경을 개발하는 건데 그래서 요 두 가지만 알고 또 이제 이 가상 환경을 안 상태에서 시도를 해보면서 아까 말했듯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검색을 해서 그리고 해결 방법을 찾아내고 그래서 그러한 활동을 좀 반복하시다 보면은 좀 이게 사실 왜냐면 문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솔루션이 있지는 않지만 선생님들이 그런 거에 대한 감을 좀 익힐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좀 질문 있으실까요? 진섭 선생님께서 깊이 있는 내용을 쉽게 설명해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의 선도적인 인공지능 연구를 응원드린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또 초보자지만 지평을 여는데 도움이 많이 되셨다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네, 또 강혜주 선생님께서 감사합니다 하셨고 황종원 선생님께서 발표 자료 공유 가능하실까요? 이런 또 질문을 저희 올려주셨습니다. 카카오톡방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오늘 제가 급하게 만든 거라서 좀 많이 부족한데 그래서 그래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너무 좋은 자료인 것 같습니다. 활용하기에도. 네. 그러면 교과서는 언제쯤에 그 출판 예정이실까요? 일단은 지금 계속 올해 상반기에서 작업을 해왔고요. 네. 지금 초안은 나온 상태인데 아까 말했듯이 200페이지로 줄이라고 해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에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페이지로 줄이고 그거를 해서 이제 교과서 심의는 10월 달쯤에 받습니다. 그래서 10월 달까지 이제 출판사랑 계속 편집을 해서 심의를 받으면은 이제 내년 1월 달쯤에는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때쯤에도 또 저희 그 연구회에도 또 공유 주시고 선생님들한테 예, 또 이렇게 좀 홍보 부탁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내드리면.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선생님, 이런 네, 말씀하세요. 이런 교과서가 지금 출판된 건 없는 거예요?
인공지능 교과서는 상당히 많이 있는 걸 인공지능 뭐 아니, 기초부터 인공지능 말고 지금 예, 선생님이 주로 하고 계시는 그 오픈 그냥 소스를 메이커 활용한 그런 예, 이런 목차들이 거는 교과서뿐만 아니라 시중 교재에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구자시네요. 네. 선구자신 것 같아요. 근데 진짜 필요한 거, 오픈소스 잘 활용해서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거는 앞으로도 계속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되면 좋겠어요. 초보자도 쉽게 할 수 있는 거. 네. 예,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런 많은 원천들을 이 인도에서 계신 어, 이 무차르트 이 하산이라는 분의 네. 많은 정말 이분에게 많이 배웠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분 자료들을 많이 참고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 재미난 프로젝트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네. 이분의 이게 좀 영어로 하시는 그래도 인도 영어라서 좀 알아듣기가 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좀 이렇게 더 깊게 공부하시고 싶은 분은 이분 자료를 많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마지막 소감 말씀하시기 전에 다음 그 수업 사례를 잠시 좀 이렇게 공유 드리려고 하는데 화면 공유 잠시만 좀 이렇게 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제가 잠시만 화면 공유 하나 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마지막으로 성현 선생님의 그 마지막 소감 들으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그 한동대학교 조대현 교수님께서 또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제 우리 연구회 선생님들이 궁금해하시거나 하시는 점을 위주로 이제 Q&A 형식으로 진행해 주시기로 하셔서 저희가 이제 그 카톡방에 그 구글 설문을 활용해서 선생님들께 궁금하신 점 올려주세요라고 해서 좀 추려보니까 한 12가지 정도로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공유를 드렸고 교수님께서 이제 이 순서를 좀 인공지능에 관한 좀 쉬운 개념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점차 깊이 있고 어려운 개념으로 순서를 좀 바꾸고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그 질문의 형식을 조금 그 이해하기 쉽게 또 교수님이 답변하기 쉽게 조금 바꿔서 준비를 해 주시겠다고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런 내용뿐만 아니라 또 당일날 오셔서 그동안에 궁금했던 점이라든가 또 이렇게 이런 Q&A 들으시면서 또 그 즉흥적으로 또 질문하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오셔서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 피드백도 주시고 하면 또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특별히 또 저희 연구회 선생님들 열심히 하신다고 조대현 교수님께서 시간 내서 이렇게 또 수업 강의를 준비해 주시는 것이니 우리 연구회 선생님들 많이 오셔서 또 같이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의 그 공지사항은 끝났고 마지막으로 성원경 선생님의 소감 말씀 들으면서 오늘 수업을 나눔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까도 처음에 서두에 했듯이 요즘 좀 많이 바빴거든요. 요것도 하고 또 학기말 이제 애들 세특도 쓰고 뒤에 보면 애들 한 학기 동안 저랑 프로젝트 했던 그 포트폴리오거든요. 저는 학생들 실습한 거 다 포트폴리오를 받아요. 그래서 대단하세요, 선생님. 전부 언니 진짜 다 이런 교육을 실천하고 계시다는 게 너무 대단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그래서 아우, 학생들이랑 항상 메이커 수업을 하고 있고 포트폴리오로 다 그 과정을 이렇게 체크를 하는데 저것도 이제 학생들 한 명 한 명 피드백 써줘야겠다 생각하는데 그것도 써야 되고 해서 막 주말에도 이렇게 가져가서 막 계속 쓰고 근데 좀 많이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잠도 많이 못 자고 했는데 그래도 또 이게 선생님들 이렇게 약속을 했으니까 저희가 3개월 전에 이걸 공유하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부랴부랴 여태까지 해왔던 것들을 조금 이제 정리를 해서 선생님께 공유를 했는데 그래서 저도 공유를 하면서 이렇게 항상 저는 그 내가 가는 방향이 맞는 걸까 또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걸까라는 질문을 계속 하는데 또 이렇게 선생님들이 이렇게 반응해 주시고 또 이렇게 응원해 주시고 하니까 그래도 이게 잘못된 방향은 아닌 것 같다라는 용기를 얻으면서 또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하면서 또 좋은 내용 서로 공유하면서 저도 이렇게 선생님들 그때 오렌지 3도 그렇고 또 이렇게 계속 저도 좋은 그런 소스를 많이 얻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함께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말 네. 저번보다 얼굴이 많이 헬스케지신 것 같아요. 그래도 아직 어리시고 젊으시니까 열정적으로 선도적으로 이렇게 지금 인공지능 교육을 열어가고 계시니까 응원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감사합니다. 연구회에도 또 많이 오셔서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연구하신 것도 공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또 수업 사례 나누면서 좋은 강의해 주신 성원경 선생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로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좋은 네, 교과서로 네, 선생님. 집필 잘하셔가지고 보다 많은 선생님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교과서 해주셨으면 네. 앞으로도 좋겠습니다. 네, 강미 선생님 말씀 네. 하십시오.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강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이렇게 자리 지켜주신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많이 오셔서 좋은 시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